회장님 대체 누구세요? 서윤의 외침이 새벽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21살 정서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앞에 선 중년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은 내 친딸입니다. 강서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주대학병원 중환자실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여자가 마주 서 있었다. 한 명은 대륙테크 회장 강서희, 50대 초반의 냉철한 경영인이었다. 다른 한 명은 몇 달 전 신입사원 면접을 봤던 21살 청년 정서윤이었다.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직 적합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2%. 이 수치는 친모녀에게만 나와요. 강서희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하얀 종이 위에 빨간 글씨로 찍힌 숫자들이 보였다. 눈앞의 숫자들이 흔들렸다. 강서희와 정서윤, 조직 적합도 92%, 친족관계 추정 친모녀. 서윤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두 모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살아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정한결 씨가 모든 걸 숨긴 거예요. 복도에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다. 증거가 있어요? 검사 결과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강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모서리가 해지고 빛바랜 사진이었다. 이것 좀 봐요. 사진 속에는 젊은 강서희와 정한결이 제주 해변에서 웃고 있었다. 둘 다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뒤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아버지였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했지만 틀림없는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20년 전이에요. 강서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사랑했을 때요. 나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고 당신 아버지는 신입 개발자였어요. 제주도 여름 휴가에서 만났죠. 서윤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내 가족이 반대했어요. 신분 차이가 크다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서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게 끝났어요. 서윤은 사진을 꽉 쥐었다. 그럼 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리지 않았어요. 강서희가 소리쳤다. 복도에 메아리가 울렸다. 나는 당신을 버린 적 없어요. 의식을 잃은 채 당신을 낳았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당신이 사라진 뒤였어요. 복도 끝에서 의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정서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하얀 침대 위에 정한결이 누워 있었다. 50대 중반의 수척한 남자였다. 산소 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고 온몸에 각종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다. 그 눈이 문 쪽을 향했다. 딸 서윤을 보고 미소 짓다가 그 옆에 선 강서희를 발견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정한결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서희야. 강서희는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쉰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한결 씨. 정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너구나. 꿈인 줄 알았어. 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아버지의 표정, 강서희의 떨리는 눈빛. 이 모든 게 거짓일 수는 없었다. 뭔가 진짜 있었다. 20년 전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20년 전 제주 월정리 해변은 여름 햇살로 눈부셨다. 2004년 7월 15일 23세 강서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백사장을 걷고 있었다.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다. 방학을 맞아 제주도 여행을 왔다. 조심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서핑보드가 날아오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껴안고 옆으로 피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 서희가 눈을 떴을 때 낯선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저 정한결이라고 해요. 개발자고요. 남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강서희예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고요. 서희는 자신의 집안 배경은 말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이고 싶었다. 한결은 사과의 의미로 커피를 제안했다. 해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코딩과 기술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만났다. 어느 날 밤 해변에서 한결이 서희의 손을 잡았다. 서희야, 너 좋아해. 진심으로. 서희는 한결을 바라봤다. 나도요. 한결이 서희를 끌어안았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다. 사랑은 깊어져만 갔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서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한결 씨, 저 사실은 대륙그룹 회장 딸이에요. 한강변 벤치에서 서희가 고백했다. 한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싶었어요. 한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우리 신분 차이가 너무 크구나. 그게 중요해요? 서희가 한결의 손을 잡았다. 나한테는 한결 씨가 중요해요. 한 달 후 서희는 용기를 내서 집에서 한결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강철수, 어머니 윤미라, 남동생 강재민이 함께 앉아 있었다. 아버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귀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뭔데? 정한결이요. 개발자예요. 강철수는 비서에게 신상을 확인시킨 후 코웃음을 쳤다. 신입 개발자?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남동생 재민이 거들었다. 누나, 정신 차려. 그 남자 누나 재산만 노리는 거야. 서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강철수는 서희를 집에 가뒀다. 학교도 휴학시켰다. 한결과의 연락도 막았다. 하지만 서희는 몰래 공중전화로 한결에게 연락했다.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서희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다. 병원에 갔다. 임신이세요.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에 서희는 얼어붙었다. 서희는 곧바로 한결을 만났다. 한결 씨, 나 임신했어. 한결은 서희를 껴안았다. 괜찮아. 우리 함께 키우자. 하지만 강철수는 폭발했다.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당장 낙태해. 싫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강철수는 서희를 제주도의 외딴 별장으로 보냈다. 완전히 격리시켰다. 한결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2005년 5월 14일 밤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다. 제주대학병원으로 실려갔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하지만 서희는 너무 힘들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5월 16일 아침이었다. 배가 홀쭉해져 있었다. 아기, 내 아기. 서희가 소리쳤다. 보호자분이 데리고 가셨어요. 간호사가 대답했다. 강재민 씨라고. 사흘 후 재민이 병실에 찾아왔다. 냉정한 표정이었다. 내 아기 어디 있어? 서희가 소리쳤다. 그 새끼가 데리고 갔어. 재민이 차갑게 말했다. 5천만 원 받고 아기 입양 보냈대. 각서까지 썼어. 여기 돈 받은 기록도 있고. 서희는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진짜야. 그 새끼 원래 그런 놈이었어. 누나 재산만 노렸던 거지. 재민이 냉소를 띄었다. 연락도 끊고 말이야. 서희는 비틀거렸다. 한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제주 집을 찾아갔다. 비어 있었다. 한결은 사라졌다. 아기도 없었다. 모든 게 끝났다. 서희는 그날부터 변했다.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다.
마음을 닫았다. 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가 미친 듯이 일했다. 감정을 죽이고 차가운 경영인이 되었다. 10년이 지났다. 강철수가 세상을 떠났고 서희는 회장이 되었다. 대륙테크를 IT 대기업으로 키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밤마다 꿈을 꿨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기의 꿈을. 서희는 쉰을 넘겼다. 성공한 CEO였지만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입사원 면접실에서 정서윤을 만났다. 이력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정서윤, 2005년 5월 15일생, 아버지 정한결, 제주 거주. 모든 게 일치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아기는 입양 보내졌다고 했으니까. 재민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사흘 후 서윤이 연락 두절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했다. 서희는 제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병원에서 조직 적합도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92%였다. 친모녀였다. 아이는 버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20년 동안 제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재민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20년 전 제주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한결은 재민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입양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서희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안 그러면 서희를 죽인다. 재민이 협박했다. 각서 써. 양육권 포기 각서.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썼다. 서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제주로 내려가 혼자 키우기 시작했다. 밤마다 아기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서윤아. 내 엄마를 빼앗아서. 하지만 이것이 서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재민의 협박이 무서웠다. 정말 서희를 해칠 것 같았다. 한결은 모든 연락을 끊었다. 제주 작은 빌라에서 딸과 단둘이 살았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며 하루 14시간씩 일했다. 딸의 분유가, 기저귀가, 나중에는 학비까지 모두 혼자 벌어야 했다.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서윤이 웃을 때마다 힘이 났다. 아빠. 서윤이 처음 말을 배웠을 때 한결은 울었다. 행복해서 울었다. 서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서희 생각은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다. 밤마다 그리웠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 재민의 협박이 여전히 유효했다. 서희를 지키려면 멀리 있어야 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다. 서윤은 21살이 되었다.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다. 아빠, 나 대륙테크 지원할 거야. 서윤이 말했을 때 한결은 깜짝 놀랐다. 거기는 왜? IT 대기업이잖아. 개발자로 일하고 싶어? 한결은 말릴 수 없었다. 딸의 꿈이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대륙테크 회장은 강서희였다. 서윤의 진짜 엄마였다. 만약 둘이 마주친다면? 한결은 상상하지 않으려 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20년 후 서울 강남 대륙테크 본사 35층 면접실이었다. 오후 3시였다. 서희는 신입사원 최종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다. 늦가을 햇살이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인사팀장이 말했다. 문이 열렸다. 2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지원자가 들어왔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였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입니다. 똑 부러지는 인사였다. 서희는 습관적으로 이력서를 펼쳤다. 그 순간이었다. 이름 정서윤. 생년월일 2005년 5월 15일. 거주지 제주 해안마을. 보호자 정한결. 서희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2005년 5월 15일. 정확히 20년 전 자신이 아기를 낳았던 그날이었다. 앉으세요. 서희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서윤이 의자에 앉았다. 서희는 서윤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오똑한 콧날, 도톰한 입술, 날카로운 턱선. 어딘가 익숙한 윤곽이었다.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네요. 네, 코딩을 좋아합니다. 가족 관계는? 아버지와 단둘이 삽니다. 어머니는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서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 성함은? 정한결입니다. 만년필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딸그락. 대리석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면접실에 울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서희는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정한결. 2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생년월일. 모든 게 일치했다. 제주 어디에 사세요? 해안마을입니다. 작은 빌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 한결이 살던 곳이었다. 서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입양 보냈다고 했는데, 재민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왜 정한결이 키우고 있는 거지? 혹시 입양이 아니었나?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하지만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같다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다. IT 개발 경력은 없는데 왜 저희 회사에 지원했나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개발자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랐고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서희는 서윤을 계속 관찰했다. 말투, 눈빛, 손짓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20년이 지났다. 증거도 없었다. 면접은 30분 동안 계속됐다. 서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질문을 했다.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똑똑했다. 준비도 철저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서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장님,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인데요.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수고하셨어요. 서희는 서윤의 이력서를 다시 펼쳤다. 증명사진 속 서윤이 미소 짓고 있었다. 밝은 미소였다. 건강해 보였다. 혹시 정말 내 딸일까? 서희는 이력서를 가방에 넣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밤이 되도록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밤 10시 서희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서윤 지원자 신상정보 전부 가져와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이요? 회장님? 네, 급합니다. 30분 후 비서실장이 파일을 들고 왔다. 여기 있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정서윤, 2005년 5월 15일생, 제주 해안마을 거주, 정한결과 단둘이 생활. 모친 기록 없음. 서희는 파일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제주에서 다녔다. 성적은 우수했다. 대학도 장학금을 받았다. 아버지 정한결은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며 딸을 혼자 키웠다. 특이사항 없음. 서희는 파일을 덮었다. 입양 보냈다던 아이를 왜 정한결이 직접 키웠을까? 재민의 말이 거짓이었나? 아니면 입양 계획이 무산되고 한결이 직접 키운 걸까?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인사팀장을 불렀다. 정서윤 지원자 합격 처리하세요. 네. 회장님이 직접요? 네. 실력도 좋고 인성도 괜찮았어요. 인사팀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서윤은 합격 통보를 받았다. 제주 빌라에서 한결과 함께 기뻐했다. 아빠, 나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서윤아. 한결은 딸을 껴안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대륙테크 회장은 강서희였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서윤이 첫 출근을 했다.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됐다. 서희는 멀리서 서윤을 지켜봤다. 다른 신입사원들과 어울리는 모습,
진지하게 교육받는 모습, 모든 게 사랑스러웠다. 정말 내 딸일까? 서희는 확신할 수 없었다. DNA 검사를 할 수도 없었다. 회장이 신입사원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순 없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유는 회사에 잘 적응했다. 성실했고 똑똑했다. 동료들도 좋아했다. 서희는 가끔 복도에서 서윤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윤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서희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눈은 서윤을 따라갔다. 내 딸일까? 아닐까? 그 의문은 날마다 커져만 갔다. 그리고 운명은 곧 답을 주려 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윤이 입사한 지 석 달째 되던 화요일 아침이었다. 서희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회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갑자기 인사팀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입사원 정서윤 씨가 사흘째 무단 결근입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요. 서희의 손이 멈췄다. 책상 위에 펜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사흘째요? 네, 월요일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팀장이 여러 번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서희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서윤은 성실한 직원이었다. 무단 결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제주 주소 확인됐죠? 네, 있습니다만. 즉시 사람 보내세요. 지금 당장이요.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신입사원 한 명 때문에 제주까지요? 네, 빨리요. 서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집무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밤 11시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서윤 씨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옆집 주민 말로는 나흘 전 구급차가 왔다고 합니다. 서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구급차? 네, 인근 병원들을 확인했는데요. 제주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정한결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정한결? 2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네, 보호자가 딸 정서윤 씨고요. 병명이 뭔데요? 간암 말기입니다. 서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간암 말기. 한결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서윤은 혼자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제주로 갑니다. 새벽 2시 서희는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탔다. 제주까지 1시간이 걸렸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다. 차창 밖으로 제주 밤바다가 보였다. 20년 전 한결과 처음 만났던 그 바다였다. 왜 이제야 찾았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새벽 4시 제주대학병원에 도착했다. 중환자실 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에 서윤이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구겨진 옷차림이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한 모습이었다. 정서윤 씨, 서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서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입원하셨다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연락도 못 드리고 출근도 못하고. 괜찮아요. 앉아요. 서희는 서윤 옆 의자에 앉았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였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서윤이 흐느끼며 말했다. 병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아프셨을 거래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셨대요. 저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래요. 당신은 기증자가 될 수 없어요? 검사했는데 혈액형도 안 맞고 조직 적합도도 낮대요. 서윤이 바닥을 보며 말했다. 가족이 저랑 아버지뿐인데 어떡하죠? 기증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서희는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봤다. 제가 검사받을 수 있을까요? 서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네, 회장님이요?
네, 혹시 모르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남인데요. 그래도 해봐요. 기적이 일어날지. 서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과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서희는 이미 결심했다. 만약 서윤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조직 적합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결은 20년 동안 딸을 키운 사람이었다. 살려야 했다. 1시간 후 체열실이었다.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는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다. 붉은 피가 천천히 체혈관으로 들어갔다.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의사가 말했다. 서희는 병원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틀 동안 병원과 호텔을 오갔다. 서윤과 함께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한결을 봤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산소 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다. 20년 만에 보는 한결이었다. 많이 늙었다. 힘들게 살았구나. 이틀 후 목요일 아침 8시였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다. 강서희 회장님, 정서윤 씨.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서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한결 환자와 회장님의 조직 적합도는 68%입니다. 수술 가능한 수치예요. 서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정말요? 네, 다행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다. 회장님과 정서윤 씨의 조직 적합도가 92%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친모녀 수준인데요. 혹시 친족 관계이신가요? 복도에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의사를 멍하니 바라봤다. 서희는 눈을 감았다. 드디어 확인됐다. 20년을 찾아 헤맸던 딸이었다. 입양 간 게 아니었다. 한결이 직접 키우고 있었다. 재민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챕터 6. 92%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친모녀 수준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서윤은 뒤로 물러섰다. 서희를 바라봤다. 회장님, 이게 무슨? 나중에 설명할게요. 서희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일단 수술부터 진행합시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빨리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서희는 서윤을 복도 벤치로 데려갔다. 둘이 나란히 앉았다. 회장님,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서희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 친딸이에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예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전 나는 당신을 낳았어요. 제주대학병원에서요. 증거가 있어요? 조직 적합도 92%요. 이건 거짓말할 수 없어요. 서희가 서윤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 생년월일 2005년 5월 15일. 내가 아기를 낳은 날이에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 정한결. 2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어요. 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몰랐어요. 서희가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입양 갔다고 들었어요. 내 남동생이 거짓말했어요. 입양? 내 남동생 강재민이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가 5천만 원 받고 당신을 입양 보냈다고. 각서까지 보여줬어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20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당신이 어디선가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고.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그럼 아빠는요? 당신 아버지도 속았어요. 재민이 협박했을 거예요. 서희가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정서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서윤이 벌떡 일어났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다. 서희는 복도에 남았다. 유리창 너머로 서윤과 한결이 보였다. 한결이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서희는 입술을 읽을 수 있었다. 미안해, 서윤아. 한결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10분 후 서윤이 나왔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이래요. 회장님이 제 친엄마라고. 서윤이 주저앉았다. 서희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서윤아. 왜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왜 이제야 찾으신 거예요? 20년 동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빠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시면서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아빠 혼자 오셨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둘 다 왔는데 중학교 때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빠가 일주일 동안 옆에서 간호하셨어요. 일도 못 하시고요. 눈물이 쏟아졌다. 대학 등록금도 아빠 혼자 벌으셨어요. 허리 아프신데도 밤새 코딩하시면서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서희가 울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서윤이 소리쳤다.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아빠는 혼자 고생하셨어요. 복도에 서윤의 목소리만 울렸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의 말이 모두 맞았다. 자신이 무책임했다. 재민의 말만 믿고 한결을 찾아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엄마도 몰랐어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민이 증거까지 만들어서 거짓말했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서윤이 비웃었다. 회장님은 서울에서 편하게 사셨잖아요. 큰 회사 경영하시면서요. 아빠는 제주 작은 빌라에서 힘들게 사셨는데 서희는 할 말이 없었다. 서윤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성공했고 한결은 고생했다. 서윤아. 중환자실에서 한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인터폰으로 들리는 약한 목소리였다. 그만해. 엄마 탓하지 마. 서윤이 유리창 쪽을 봤다. 한결이 침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도 몰랐던 거야. 우리 모두 재민한테 속은 거지. 서윤은 눈물을 닦았다. 서희도 유리창 너머 한결을 봤다. 한결이 입술을 움직였다. 미안해, 서희야. 서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한 건 자신이었다. 의사가 다가왔다. 수술 일정 잡았습니다. 내일 오전 8시입니다. 이렇게 빨리요? 환자 상태가 급합니다. 더 늦출 수 없어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는 한결의 제주집을 찾아갔다. 서윤이 짐을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함께 갔다. 낡은 빌라였다. 녹슨 대문, 좁은 계단이 보였다. 문을 열었다. 8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다. 낡은 가구들이 있었지만 깨끗했다. 창문 너머로 제주 바다가 보였다. 서윤이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서희는 거실에 남아 주위를 둘러봤다. 책상 위에 오래된 노트북이 있었다.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다. 안을 봤다. 낡은 수첩이 보였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05년 5월 15일. 오늘 내 딸 서윤이를 처음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서희야, 미안해.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5월 20일. 재민이 또 찾아왔다. 서희한테 연락하면 죽인다고 했다. 무섭다. 하지만 서윤이는 절대 포기 못해.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2006년 3월. 서윤이가 처음 걸었다. 엄마 없이 자라는 게 미안하다. 서희야, 보고 싶어? 2010년. 서윤이 초등학교 입학했다. 다른 애들은 엄마랑 왔는데 우리는 둘뿐이다. 서윤아, 미안해. 2015년.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 없다. 서윤이 학비 벌어야 한다. 2020년. 서윤이 대학 합격했다. 장학금 받았다. 자랑스럽다. 서희야, 우리 딸 이렇게 잘 컸어.
서희는 수첩을 꽉 쥐었다. 20년간의 기록이었다. 한결이 혼자 딸을 키우며 쓴 일기였다. 모든 페이지에 서윤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엄마, 서윤이 나왔다. 서희가 울고 있는 걸 봤다. 왜 우세요? 미안해. 서희가 수첩을 들어보였다. 20년 동안 내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 서윤이 다가와 수첩을 봤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글이었다. 아빠, 서윤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서 함께 울었다. 20년간의 슬픔과 그리움이 쏟아져 나왔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다. 오전 6시 서희와 서윤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한결의 수술은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서희도 부분간 기증자로 함께 수술받을 것이었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무섭지. 서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해야 해. 내 아빠를 살려야 하니까. 수술실 앞에 도착했다. 한결이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희야, 서윤아. 한결이 두 사람을 불렀다. 서희가 한결의 손을 잡았다. 잘 되실 거예요. 고마워. 돌아와줘서. 서희도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두 침대가 나란히 복도를 지나갔다. 서윤이 옆에서 따라 걸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수술실 문이 닫혔다. 빨간 불이 켜졌다. 서윤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5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강서희 회장님은 회복실로 이동하셨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아버지는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시간 더 지났다. 드디어 집도의가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서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정말요? 네, 이식된 간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결이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날 밤 서희는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첫 마디가 이것이었다. 한결 씨는요? 살아계세요, 엄마. 서윤이 손을 잡았다. 아빠도 엄마도 다 살아계세요. 사흘 후 한결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 일주일 후에는 두 사람 모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회복이 빨랐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다. 서윤이 아니었다. 강재민이었다. 서희의 남동생이었다. 누나. 재민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서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왜 왔어? 사과하러 왔어.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다. 누나, 미안해. 20년 전 일 전부 내 잘못이야.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아버지 명령이었어. 하지만 변명은 안 할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재민이 고개를 숙였다. 각서도 내가 위조했어. 입금 기록도 조작했고. 한결 형부한테는 누나가 아기 포기했다고 거짓말했어. 누나한테 연락하면 죽인다고 협박했고.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부가 제주로 내려간 건 누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나를 무서워한 거지.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동안 혼자 서윤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그랬어? 서희가 차갑게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회사 때문이었어. 누나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대륙그룹 이미지에 타격이 온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어. 그래서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서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이야, 20년. 나는 내 딸이 입양 갔다고 믿으며 살았어. 한결 씨는 혼자 아이 키우며 고생했고, 재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표는 냈어?
응, 어제 제출했어. 잘했어. 당장 회사 떠나. 재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누나, 나가. 재민은 병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서윤과 마주쳤다. 삼촌? 서윤아. 재민이 멈춰섰다. 미안해. 삼촌이 잘못했어. 서윤은 차갑게 재민을 바라봤다. 사과받을 생각 없어요. 아빠한테 가보세요. 사과하실 거면. 재민은 한결의 병실로 갔다. 한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형부. 한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왜 왔어? 미안해. 재민이 무릎을 꿇었다. 20년 전 일 전부 내 잘못이야. 한결은 말없이 재민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한결이 창밖을 다시 봤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서희랑 서윤이랑 나, 우리 셋이 어떻게 사느냐가.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병실을 나가면서 뒤돌아봤다. 형부 행복하세요. 문이 닫혔다. 20일 후 한결과 서희는 모두 퇴원했다. 병원 정원에 세 사람이 모였다. 제주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할까? 한결이 물었다. 서울로 가요. 서희가 말했다. 우리 셋이 함께요. 하지만 나는 프리랜서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세요. 개발팀장 자리 있어요. 서희가 한결의 손을 잡았다. 특혜 아니에요. 실력으로 뽑는 거예요. 20년 경력이면 충분해요. 한결은 잠시 생각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신경 안 써요. 서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 이제 회장직 내려놓을 거예요. 뭐? 서윤이 놀라 물었다. 회사는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길 거야. 나는 20년 동안 일만 했어.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해. 서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살자. 제대로. 한결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희가 한결을 바라봤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20년 전처럼. 결혼 말하는 거야? 응. 한결은 웃었다. 좋아. 이번엔 제대로 하자. 서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아빠 결혼하는 거예요? 응. 축하해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제주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20년 전 서희와 한결이 처음 만났던 그 바다였다.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할 것이다. 한 달 후 서울 대륙테크 본사 이사회 회의실이었다. 오전 10시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회장님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부사장이 말했다. 서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최근 제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 수술이었죠. 신입사원 정서윤의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궁금하실 겁니다. 왜 회장이 신입사원의 가족을 위해 그런 일을 했는지. 서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정서윤은 제 친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 정한결은 2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충격이 회의실을 휩쓸었다. 20년 전 강제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가족의 반대로요. 제 딸도 입양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남동생이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제 딸이 어딘가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한결 씨가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요. 임원들은 말없이 서희를 바라봤다.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면접실에서요. 서희가 미소를 지었다. 제 딸이 신입사원으로 지원했고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조직 적합도 검사로 확인했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발표하려 합니다. 서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첫째,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회장님, 그게 무슨...
2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정한결 씨를 개발팀장으로 영입하겠습니다. 20년 경력의 우수한 개발자입니다. 특혜가 아닙니다. 실력으로 뽑는 겁니다. 가장 연배가 높은 상무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박수를 쳤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회장님.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서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서희는 집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봤다. 20년을 이 자리에서 일했다.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었다. 한 달 후 서희의 퇴임식이 열렸다. 전 임직원이 모였다. 대륙테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CEO가 말했다. 서희는 단상에서 직원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륙테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서희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한결과 서윤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서희는 그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서울 강남의 새 집으로 이사했다. 한결과 서윤은 제주에서 올라왔다. 우와, 정원이 정말 넓다. 서윤이 감탄했다. 우리 집이야, 이제. 서희가 웃으며 말했다. 한결은 거실을 둘러봤다. 넓고 따뜻했다. 제주 빌라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 셋이 살아? 응. 이제 진짜 가족으로. 서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두 달 후 제주 월정리 해변이었다.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하얀 천막 아래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회사 임원 몇 명과 서윤의 친구들 뿐이었다. 오후 3시 결혼식이 시작됐다. 한결이 제단 앞에 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떨리는 표정이었다. 음악이 흘렀다. 서희가 버질로드를 걸어왔다.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쉰이 넘었지만 아름다웠다. 옆에는 서윤이 함께 걸었다. 딸이 엄마의 손을 잡고 제단까지 안내했다. 엄마, 행복하세요. 서윤이 속삭였다. 고마워, 딸. 서희가 제단 앞에 섰다. 한결과 마주봤다. 20년 만이네. 한결이 웃으며 말했다. 응, 기다렸어. 주례가 입을 열었다. 신랑 신부는 2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한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한결이 서희를 끌어안았다. 20년 만의 키스였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서윤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랐지만 이제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늦었지만 괜찮았다. 앞으로가 더 중요했으니까. 밤이 되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세 사람은 여전히 해변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평화로웠다. 행복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